원장님, 턱끝 수술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절골 말고 턱끝을 돌려 깎을 시에 그 뼈의 단면이 노출되는데 노출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뼈가 약해진다던가 하는 부분이요. 뭐 이런 질문 주셨던 분들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를 자르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질골이라는 개념하고 해면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1월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고 1월 20일 날 수술을 했던 분 CT를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에 상담 오셨을 때 올해 1월 2일 날 오셨던 분의 턱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턱끝 길이 축소하고 이게 잘라낸 직후에 수술 당일 날 저는 CT를 꼭 찍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당일 또는 다음 날 꼭 찍어요, 저는. 왜냐하면 뼈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뭐 만져보고 어쩌고 하는 거 아는 게 아니고요. CT 찍어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문제 없나 이상한 데 없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날 CT를 찍었고요. 수술한 날 보시면 이렇게 뼈를 잘라내면요, 겉에 이렇게 하얀 뼈가 있고 속에 이렇게 빈 것처럼 보이는 이런 뼈가 돼요. 이 통뼈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뼈는 겉에는 피질골이라고 해서 단단한 뼈고요, 안에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굉장히 성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통닭 먹었을 때 닭다리 뼈 안에 보면은 겉에는 하얗게 단단하고 속에는 까맣게 이렇게 골수 차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빈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뼈도, 우리 얼굴 뼈도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듯이 보이는 해면골이라는 걸로 굉장히 성긴 뼈, 스폰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거는 이 겉에 피질골이 만들어내는 거고, 이 안에 빨갛게 있고 막 피나고 이런 해면골은 뼈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서 뼈를 만들어서 밖으로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1월 20일 날 수술을 한 당일 날 CT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죠. 1월 20일이니까 3월 4일이면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 잘린 단면을 보시면 여기 빈 것처럼 보였던 데가 뭔가 조금씩 이렇게 차오르는 데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뭔가 차오른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차오른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안에 해면골에서 피질골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한 달 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달 정도 지났을 때, 4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 보면 수술한 당일날 날에 비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 빈 공간이 메꿔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피질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한 8, 9개월, 9개월 좀 안 됐을 때 모습 보시면 거의 다 막혔지만 아직은 조금 빈 데들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뼈로 이제 덮여서 막히는 데는 대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딘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뼈가 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뼈가 차버리면 사실 강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꺼웠던 뼈가 잘라서 이렇게 짧아지면 강도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것까지도 뭐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긴 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어서 이렇게 턱을 자른 거고요. 여기 구멍처럼, 요거 질문 전에 주셨던 분 있죠. 근육 묶기 하려고 구멍 뚫으면은 뭐 뼈가 녹는다, 뭐 여기 구멍이 막히냐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전에. 근데 1월 20일 날 수술날 구멍 뚫린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3월 4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지났을 때는 조금 구멍이 어떤 건 커진 것도 같고 어떤 건 조금 막힌 것도 같고 그렇죠. 근데 한 4달 지나면 구멍은 다 막혀요. 물론 요런 데서 뼈가 일부 흡수되고 생기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나려면 뼈는 한 1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이 막히냐 안 막히냐, 무조건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에 질문 한번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긴 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죠. 긴 턱을 자르면 얼마나 줄어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분 CT를 제가 검토하던 중에 한번 그냥 곁다리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턱이 길어서 중안면부가 약간 오목하고 턱이 긴 약간 주걱턱 같은 느낌의 어떤 턱을 상태였어요. 근데 양악 수술은 본인이 싫다 하셔서 일단 턱 길이를 줄이는 걸로 타협을 봤고요. 근데 턱을 길이를 수술 전에 쟀을 때 30.99mm, 한 31mm 되죠. 근데 수술 후에 24mm 정도로 한 6mm 정도, 6, 7mm 정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턱의 길이를 6, 7mm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한 8개월 지났을 때 턱 길이가 얼마나 변했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입술 끝에부터 턱 끝까지 쟀는데 수술 전에는 42mm 정도였어요. 근데 수술 후에는 39mm. 그러니까 한 3mm 줄었죠. 그러니까 턱 뼈는 6, 7mm 줄었는데 실제로 턱이 줄어든 거는 3mm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계획할 때 한 50%에서 60%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mm 줄이면 한 5mm 정도, 6mm 정도 남고 한 4mm 준다. 4, 5mm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략 봐도 그렇게 맞죠.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이게 근육을 묶어줬을 때 얘기고요. 근육을 아예 안 묶어주면은 6, 7mm를 줄어도 실제로는 1, 2mm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뼈를 6mm, 7mm 줄인다고 해서 정면에서 실제로 봤을 때 6, 7mm가 줄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환자 사진을 통해서 CT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옆모습에서 봐도 지금 수술 전에 30mm 정도 됐는데 수술 직후에 23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7mm 정도가 줄은 거죠. 근데 실제 모습 보시면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 근육을 묶어줘서 그나마 이 정도고 만약에 묶지 않았으면 여기 살이 더 밑으로 쳐져서 여기 변화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드는 건 분명히 있지만 뼈를 줄인 만큼 줄어들지는 않는다. 대략 한 50% 정도 언저리에서 줄어든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턱 근육을 묶어줬을 때고 근육을 묶질 않고 그냥 수술하면 10mm 줄였을 때 수술 후에 8mm 정도, 9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의룡 교수한테 양악 재수술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터넷 후기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의사들끼리는 인터넷 후기 많은 의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터넷 후기는 전부 다 돈 줘서 광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진짜 후기는 10개 보면 하나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후기의 90%는 광고로 만들어진 거고 쉽게 말하면 협찬이죠. 우리 요새 흔히 말하는 뒷광고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중앙대 이의룡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양악 수술을 만약에 누구를 소개한다 그랬을 때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하신 대로 잘 상담하시고 수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위에 나와 있는 형식의 CT는 H성형외과 방문하면 촬영 가능한가요? 촬영은 가능한데요. 요렇게 실리콘이 예쁘게 나오려면 들어있는 실리콘이 엑스레이에 잘 나오는 실리콘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회사마다 엑스레이에 잘 나오게 하는 실리콘이 있고 그냥 잘 안 보이는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마다 들어있는 실리콘에 따라서 이런 CT 음영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 잘 나오게 제작된 실리콘은 이렇게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실리콘은 저희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꽤 들여서 그래서 좀 만들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CT만 찍는다고 띡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광대 수술한 지 10일째 되었습니다. 두피 절개와 입안 절개를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붓기 회복하기엔 짧은 시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 걱정됩니다. 45도 옆광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이랑 너무 짝짝이라
만지면 뼈처럼 딱딱합니다. 붓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걱정되어 원장님 글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14일째 두피 실밥 떼러가면서 CT 찍어보겠지만 이상하기만큼 사진상 오른쪽 꼭 음식 뭐 씹을 때마다 귀에서 바스락 소리 나고 피부도 얼얼합니다. 하지만 왼쪽은 씹을 때 전혀 불편한 거 없고 피부도 얼얼하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한쪽만 역광대 안 넣은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설마 수술한다고 했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제가 뭐 한쪽만 안 넣은 거야, 넣은 거야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CT를 확인해야지 알지 이렇게 글만으로 써 주시면 제가 이걸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역시 수술해준 선생님한테도 신뢰고 환자분한테도 제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만 보면은 조금 물음표는 있어요. 근데 그 물음표는 CT를 찍어야 엑스레이 보고서 CT 보고서 확인하는 거지 글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남겨주신 사진인데 제가 봐도 이쪽은 줄어든 모습 보이는데 이쪽은 조금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 부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더 부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음식물 씹거나 입 벌리거나 할 때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줄어든 게 저도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뼈가 안 줄은 건지 아니면 근육이나 살이 부은 건지는 CT를 확인하지 않으면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고 좀 이상한 느낌 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의문스러웠던 게 14일째 CT를 찍어보겠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런 동영상 만들었죠. CT 안 찍고 뼈 수술하는 병원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거는 CT도 안 찍으면서 뼈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단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면서 수술비 싸다고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도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 전에 CT를 찍었으면 수술하자마자도 꼭 찍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병원 고르는 거 뭐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시든 병원을 고르고 실수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한 달에서 두 달, 수술 세네 달, 6개월, 최소한 4-5번을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경과를 꼭 CT로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5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인터넷 떠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거예요. 비대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안 넣은 건가? 이런 또 의심병이 생겨요, 사람이. 그런데 이걸 만든 건 환자기도 하지만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뭐냐면 병원 방침상 우리는 3개월째 CT 찍는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이 있는 것도 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대충 만져보고 CT 찍을 필요 없어 괜찮아 잘 됐네 이렇게 말하면서 CT 찍는 걸 거부하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지금 글 남겨주신 분처럼 2주 후에 CT를 찍는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겠죠. 근데 왜 환자가 불안하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왜 환자는 불안해서 인터넷에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왜 인터넷에 물어보고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해주신 선생님이 있잖아요.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치료해준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후기 보세요. 거기는 뭐 수술하고서 뭐 붓기 주사 놔준다, 뭐 서비스로 뭐 후관리 해준다 이런 거 보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후관리 서비스로 윤곽 주사니 뭐니 뭐 보톡스 공짜니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내 수술 잘 됐냐잖아요. 그러면 그거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찍어요? 또 뒤에도 나올 텐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술 후에 의사 만나기 힘들어서 나한테
인터넷으로 질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왜 본인 몸을 맡기세요? 아니, 수술하고 나서 얼굴 보기 힘든 사람한테 왜 수술을 여러분 몸을 맡기세요?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인터넷 떠돌아다니면서 질문 남기고 또 후기 보고 또 인터넷에 지식인에 질문하고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어보고 그거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전 너무 여러분들 아까운 것 같아요. 수술해준 의사가 수술하고 땡이 아니고요.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잘 낫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뼈 수술은 수술 직후,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찍어서 잘 됐나 확인,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잘 지내고 있나 확인, 3, 4개월째 별 이상 없나 확인, 6개월째 괜찮나 확인, 그래야 끝나요. 저는 1년 보거든요, 환자를. 제가 뼈 수술을 하거나 뭐 재건 수술을 마찬가지지만 제가 수술을 하면 저는 환자를 1년을 봐요. 물론 중간에 본인이 귀찮아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라고 해요. 왜냐면 봐줘야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놔도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나도 예상 못했던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병원 선택하실 때 수술 전, 수술 후 경과 때마다 CT 찍어서 확인해주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계속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양산될 거예요. 제가 한 달 내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수술한 지 한두 달 안 된 분들이 계속해서 인터넷 보면서 질문하고 제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 얼굴도 모르죠. CT도 모르죠.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죠. 뭐 윤곽 3종이 뭐 정해진 수술명이 아니거든요. 윤곽 3종 했어요. 그럼 제가 아나요? 그것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질문 올리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서 이상한 얘기 주고받으면서 걱정 키우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드리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봐야 돼요. 얼굴 봐야 되고 CT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남겨준 것 같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도 신뢰를 범하는 거고 환자분한테도 어줍지 않은 의사가 괜히 불안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둘 모두에게 저는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실 때는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만 수술해준 선생님을 일단 믿으시고요. 그리고 정 불안하면 병원 오셔서 CT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 띡띡띡 물론 편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이상한 추측성 대답을 듣게 될 거고 그거는 여러분의 질문 궁금함을 해소해 주지 못해요. 절대로. 오히려 여러 잡음이에요. 누구는 그렇다던데 누구는 그렇다던데 이러면서 불안감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냥 병원 한번 오셔서 CT 찍고 제 얼굴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훨씬 시간과 어떤 인생 낭비가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금전적인 낭비도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고 정 불안하시면 CT 찍어 보세요. 그리고 14일째 어쨌든 가서 CT를 찍어 본다니까 말로 묻지 마시고요. 본인 눈으로 보세요. CT를 찍었다고 해서 괜찮다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고 말만 듣는 것처럼 바보도 없어요. CT를 찍었으면 눈으로 보세요. 본인 눈으로.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말만 듣고 오는 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손가락 5개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고서 세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개예요? 물어보는 사람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4일째 꼭 가서 CT 찍으면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오른쪽 줄어들었는지 여기 잘 줄어들어 있는지 왼쪽하고 대칭 괜찮은지 이런 거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말로 묻고 눈 감고 말로 묻고 귀로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붓기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이 될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보면 안심이 될 거예요. 말만 들으면 집에 가서 만져보고 거울 보다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꼭 CT 찍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병원 직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면 인터넷에다 글 쓰고 질문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CT 찍어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 달 내내 상담하면서 상담하는 분들의 거의 반 이상이 저한테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거 물어보러 오시는 분인데 사실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래도 저는 하고 있어요. 불안한 거 밤에 잠 못 자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 한번 오셔서 제가 봐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 이해하시고 일단 수술해준 선생님하고 CT 찍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상담도 하고 있어요. 뭐 예약이 힘드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하도 많아서 그냥 오세요. 병원에 전화하고 지금 갑니다 하고 오세요 그냥. 그러면 거의 다 오시라고 할 거예요. 본인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CT 찍고 궁금한 거 적어놓고 가세요. 그럼 제가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100분 정도 했는데 그렇게 보고 궁금할 때 또 돌려보세요. 그게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글로 질문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 6년 전에 돌출입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입술 아랫부분 턱 뭉치고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 당시에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고정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고 이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핀 제거 수술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100%라고 확답은 못한다 하셨고 굉장히 솔직하게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께서는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셨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금속 고정핀이 뼈 수술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정 속옷 아시죠? 허리가 내가 뭐 이렇게 일자 통짜 허리여서 허리를 가늘게 보이려고 우리가 콜셋이라고 하나요? 그 보정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 라인은 예뻐졌어. 다만 숨쉬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속도 더부룩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정 속옷 벗으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수술을 통해서 턱이나 이런 데에 구조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운동하셨던 사람이 갑자기 힐을 신은 거라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지금 변했어. 그러니까 내 몸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하겠어. 발가락도 아프고 뒤꿈치도 까져요. 걸음도 잘 걷고 잘 뛰었는데 제가 구두 신고 나서는 쫑쫑쫑쫑 걸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된 구조에 내가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화 신다가 대학 가서 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힐 신고서 처음에는 쫑쫑 걷고 막 발목 꺾이고 뒤꿈치 까지고 막 새끼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빠른 사람은 1, 2주, 늦은 사람도 2, 3달이면 힐 신고 뛰는 상황이 오죠. 적응을 해서. 내 몸도 적응을 하고 또 신발도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힐을 못 신는 분도 계세요. 지금 환자분이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정핀을 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꽤 많고요. 지금 이게 뭐 수술한 지 5, 6개월이라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5, 6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불편하다면 핀을 빼보시기를 저는 적극 권해요. 그리고 무슨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CT 찍어서 뼈가 이상하게 또 수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위치나 나사 위치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이게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빼보는 게 검사 겸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이면 핀을 한번 빼보세요. 물론 그 전에 CT를 꼭 찍어보세요.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원장님 영상을 보다 보면 턱끝을 전진한 경우에 근육봉합이 타이트하게 되면 버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보톡스 치료는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기도 하고 입 운동하면서 좋아지기도 해요. 4년 전에 무턱보형물 수술하였는데 그때는 아랫입술이 살짝 밖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역시도 이 안에서 보형물이 약간 위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이 생겼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올해 턱끝 전진술을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무턱 보형물 넣은 사람들이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은 느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땡겨서 꼬매고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땡기고 불편해요. 그리고 턱끝 전진술 자체가 뼈를 잘라서 앞으로 빼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턱끝에 변화를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많이 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운동화 신다가 힐 신은 것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지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계속 이물감 느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주 차면 지금 3달이 안 된 거죠. 이 정도면 아직 한참이에요. 지금도 한참 불편할 때고요. 한 6개월이 넘어가야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해요. 근 1년 돼야 좀 수술한 거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냅두고 1년 정도 있으면 좋아진다고 냅두라고 한 병원에서는 그러기는 하는데 이 말도 상담실장한테 들은 거고 집도해 주신 원장님은 보기도 너무 힘들어서 아니 당최 이런 병원에서 왜 수술하고 인터넷 떠도는지 난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수술하고 만나기도 힘든 의사를 한테 내 몸을 어떻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선택하고 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세요. 전 정말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수술하신 선생님 경과 보러 가서 얼굴 보면 되잖아요. 지금 수술한 지 뭐 3, 4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꼴랑 이제 2달, 3달 안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환자분 불편하다면은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걸 봐줘야 의사도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꼭 여러분이 그런 의사를 선택하시고 이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의사 찾아가서 만나세요. 절대적으로. 올려주시는 영상들 항상 너무 도움되고 좋습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윤곽한 지 5일 차인데 벌써 바이오본드. 이놈의 바이오본드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흉살이에요. 흉살 여러분. 흉살. 뭐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 썼나 본데 이 바이오본드라는 게 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나 싶어서 가지고 이거 검색해 본 적도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의사들도 잘 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이상한 단어예요. 그냥 흉살이에요. 윤곽한 지 5일 차인데 당연히 흉살 느껴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피가 안 나죠. 어제보다 더 심해요. 앞으로 3개월까지 심해질 거예요. 턱 밑 전체 부메랑처럼 딱딱하고 앞부분 아니 뭐 100마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 엄청 무겁고 표정 안 지어지고 아이 꼴랑 5일 됐는데 이제 붓기도 다 안 빠졌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 성급하죠. 3개월이 최고조라는데 알고는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본인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무서울 건 뭐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건데. 자연치유 말고 좀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데리고서 이제 한의사들이 막 윤곽주사 뭐 이런 거 하고 그죠? 윤곽주사, 흉살주사, 침 맞아라, 한약 먹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할 필요 없는 건데 자연치유 가만히 냅두면 좋아지는데 이런 불안하고 무섭고 급한 마음에 이 돈 쓰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입운동은 5일 차에는 슬슬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손으로 풀어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면 좋아진다니까요. 지금 5일 차면 밴드나 열심히 하실 때예요. 하고 하루 종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했다 풀었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모든 게 수술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교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술만 해놓고서 인터넷 떠돌아다니고서 이렇게 수술하지도 않은 의사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학교에서 자고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등록금 뭐 하려고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지금 얘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을 거고 인터넷 검색하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근데 불안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려고 물어봐요. 이 얘기만 1년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윤곽 3종 했어요. 윤곽 3종이 뭔데요? 방법이 한두 가지인가요? 환자분이 어떤 상태에서 윤곽 3종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T절골을 했는데 뼈를 얼마나 잘라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윤곽 3종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다 알아보고 그냥 수술만 의사한테 맡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또 진단을 인터넷에서 했으니까 이제 치료 뭐 관리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수술만 돈 주고 의사한테 맡긴 거예요. 답답해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답답하고 환자분도 깝깝해서 한 질문인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지금 8년째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한 달에 한 10명 이상씩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바뀌어요. 왜? 지금 이 세태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왜 인터넷으로 진단하고 인터넷으로 치료 관리받고 돈 주고서 수술만 그 병원에서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제가 이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예전에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요 영상. 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거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걸 내가 환자들한테 왜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난이도의 내용인데 그래도 써놨어요. 왜냐면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러면 환자들이 성의 없어,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어렵네,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괜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요. 이 무슨 아이러니냐는 거죠.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면 어렵다 그러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안 알려주고 괜찮아요, 기다리시면 돼요 가면 못 믿겠다 그러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알려줘도 여러분이 안 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흉살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 영상 그냥 제가 틀어보면 이게 조금 긴 내용인데요. 가장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 지혈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증식기가 있고 리모델링기가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인들이 상처 부위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형상. 정작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많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래프들이에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이거를 접근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주는 거, 주사 치료가 들어가거나 무슨 뭐 침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또 다른 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시간 지나면 가만히 두면 좋아질 거를 뭐 하려고 고생해서 돈 들여서 뭔가를 또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영상 한번 참고를 좀 해보세요. 선생님 현재 광대 수술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붓기도 잘 안 빠지고 씹을 때마다 오른쪽 광대에서 딱딱 소리가 나서요. 분류압 증상인지 문의드려요. 엑스레이 찍어 왔는데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벌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혹여 분류압 시 사진 가지고 수술했던 병원으로 재방문해야 하는지요. 앞광대 붓기가 너무 심합니다. 아니 이거 전부 다 수술해준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술하였던 병원에서 CT는 찍어서 확인받고 왔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CT 찍어서 확인받고 왔는데요. 따로 분류압된 부분은 없다 하고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일어나거나 평상시 움직일 때도 소리 강도가 오른쪽 광대가 심해요. 중요한 점은 소리가 나고 오른쪽 앞광대 팔자 라인이 심하게 부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상악동 영도 안 보인다네요. 따로 급양병원에서 붓기 주사 맞고 왔습니다. 맞아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고 오른쪽 광대 쪽에서 없던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오른쪽 광대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아간 건데 당황스럽고. 움직인다는 느낌. 의사가 설명하고 CT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뼈가 잘 붙어 있다고 눈으로 보여주고 아니다, 괜찮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움직인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움직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본인 생각은.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CT 남겨주셨거든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약간 위쪽에 갭 있는 거 말고는 정상적이고요. 여기는 위쪽에 갭도 없고 그냥 일자로 절골 라인만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괜찮아 보인다 정도예요. 괜찮다고는 이 사진 보고는 말 못해요. 이 사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잘 들어가 있구나. 양쪽에 별 차이 없구나. 고정 잘 돼 있네. 이거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동영상 만들었죠. 요 뼈 보고서 여기 안 붙은 거예요. 뭐 어쩌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저 분류압이죠. 근데 CT 보니까 요 붙어 있는데 왜 분류압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안 붙어 있어서요. CT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걸 의사들이 CT 보여주면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CT 찍었으면 환자가 궁금하다고 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안 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기도 잘 확대해서 보면 크게 여기 붙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분류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실제로 이렇게 분류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4mm 정도? 요 정도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더 녹아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랑 답해주는 사람의 의도랑 뭘 얻어가는 거죠,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있죠. 그럼 걱정하고 오늘 밤새서 고민해야 되나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확률이, 우리는. 내일, 이번 주에 로또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막 가슴 떨리고 그러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 마음으로 고생하느냐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로또 사면서 1등 될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광대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갭 정도 되면요. 아유 이거 다 뼈 차서 붙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셔도 돼요. 이거 다 녹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 조금 변형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확 단차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CT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진 하나 갖고서 저보고 이런 긴 얘기를 해보시면 수술하신 선생님이 CT 보고 괜찮다고 얘기해줬는데 CT 꼴랑 요거 CT 아닌 이런 엑스레이 같은 거 2장 보여주고 저보고 판단해달라고 하면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묻고 싶은 거죠. 불안하니까. 정 불안하면 그냥 병원 오셔서 CT 찍어서 저한테 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의사가 보여줬어요. 나 광대 수술했는데 멀쩡하지? 라고. 잘 됐어?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같은 환자예요. 이렇게 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돌려서 봐야지. 요 각도 보고서 괜찮지?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안 보고서 여러분한테 당신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CT를 확인을 안 하면 사실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백날 물어봐 봤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환자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집에 앉아서 키보드 두드릴 정성이면 그냥 병원 한번 오세요. 이거 두드리고 또 이거 쳐다보고 영상 보고 있을 정성이면 차라리 병원 한번 오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이거 저한테만 물어봤겠어요? 또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 인터넷 카페 이런 데다 다 물어봤겠죠. 그 시간이면 차라리 병원 와서 CT 찍고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믿고 맡겼으면 수술해준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서 인터넷 떠돌아다녀요? 즉,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둘이 연애를 해요.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근데 어떤 여자가 맨날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걸 하루에 100번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하니까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거는 얼굴뼈에 대한 내용은 CT 찍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글로 물어봐 가지고는 답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라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1년 6개월 전에 사각턱 축소를 받았습니다. 사각턱 축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뭉친 느낌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뭉친 느낌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는데 턱관절 소리와 입이 부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추측컨대 환자분은 수술 전에 비대칭이 있었을 거예요. 수술 전에. 얼굴 비대칭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또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고 아마 수술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비대칭이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붓고 빠지고 이러면서 턱관절에 조금 무리가 왔을 거예요. 수술 때문에 무리가 온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면 붓고 변하잖아요, 구조가. 그러면서 턱관절을 한동안 못 쓰고 안 쓰고 이러면서 턱관절에 무리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입이 부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 이거는 대표적인 비대칭 증상이거든요. 턱 수술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턱관절 소리가 난다고 하셨죠. 이것만 봐도 비대칭이 있으면 턱관절 소리가 거의 99% 나요. 그래서 비대칭이 어느 정도 심한 분들은 턱관절 소리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턱이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비대면 상담 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항상 병원에 이제 비대면 상담 오시는 분들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거울 보고 해보세요. 제가 카메라 보고 해볼게요.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천천히 다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뭘 보는 거냐면요. 입이 있으면 입을 천천히 벌렸다가 천천히 다무는 거예요. 근데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스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다물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다물어지거나 이런 스웨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비대칭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수술 전 CT가 있으면 확인해서 지금 1년 6개월 된 CT랑 수술 전 CT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 여부는 지금 CT로 보는 게 아니라 수술 전 CT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수술에서 비대칭이 생겼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저한테 오실 거면 수술한 병원에서 수술 전 CT를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 두 개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99%예요. 근데 지금 제가 추측컨대 비대칭 관련한 문제지 사각턱 수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추측이요. 왜냐면 CT를 안 봤으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턱관절 소리나 입이 부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비대칭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성형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자입니다. 보형물 삽입 자체가 외부 물질을 넣는 거라 감염, 구축 등의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어 선뜻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연골과 보형물 사이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을 데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구축 현상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다. 추측이 아니고요. 그거는 팩트인데 이것만으로 구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구축이 있다. 구축이 있다고 데드 스페이스 때문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런 논리 구조를
의사들은 되게 이해를 쉽게 하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의사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논리예요.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나요? 뭐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충분 조건, 요 양방향을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비슷한 논리인데 공간이 있으면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 구축이 생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구축 현상이 있으면 무조건 데드 스페이스 때문이다. 이건 틀려요. 여러분 요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안 그러면은 공간이 있으면 데드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뭐 어떻다 그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논리가 그거예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담배 핀다고 무조건 폐암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폐암의 주된 원인은 담배다. 이건 맞아요.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야, 담배 피면 폐암 걸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논리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의학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담배 피면 폐암, 폐암은 담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의사들과의 대화할 때 부딪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구축 현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제 견해예요. 시행된 지는 올 초에 시작했고요. 실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로 수술했는데 구축이 온 경우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구축이라고 무조건 데드 스페이스가 아니잖아요. 다른 원인 때문에 구축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질문이 나온 구조가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논리적인 것 같은데 논리적이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을 드려도 좀 개운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TV 프로그램 비타민 같은 거에서 OX 판들는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의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질문에 실패라고 하면 구축이 오면 실패다. 그러면은 이 방식에서 구축이 왔으면 실패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드 스페이스가 없으면은 얘는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구축은 다른 원인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패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조금은 난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은 분명히 되고 예방은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의견에 아마 이의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0년 동안 침샘 보톡스 맞아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비용을 생각하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술주기 6개월씩 맞아왔는데 이젠 그냥 제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하선을 미용적 불편함에도 진행해 주시나요? 너무 크다면 잘 설명드리면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하지 말자고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사들은 리스크와 베네핏의 시소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위험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베네핏이 있어요. 이득. 그죠? 얘랑 시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너무 커. 그리고 얘는 낮아. 그러면 수술을 권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는 낮아. 리스크는 낮아. 근데 베네핏이 이렇게 커. 그러면 의사들은 권해요. 근데 지금 말한 이하선 제거 수술은 리스크는 높은 반면에 베네핏은 낮다고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환자분이 나 그 리스크 감당하겠다. 나 죽어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라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입 돌아가면 어떡할 건데?
얼굴 조금 갸름해지려다가 입 돌아가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누굴 원망하려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위험한데 뭐 하려고 그래요.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되지. 근데 사고 나면 죽어. 근데 사고 날 확률이 낮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뭐 불편한 게 아니면 그 만약을 대비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4천만 국민 중에 하루에 100명 정도 나오면 확률로 굉장히 낮잖아요. 마스크 뭐 하려고 써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들 써요? 그게 위험한 걸 아니까. 그 낮은 확률도 막고 싶어서. 그런 건 해야죠. 근데 그걸 갖고서 또 뭐 괴상한 궤변을 펼치면서 야, 내 계산해봤는데 4천만 중에 뭐 100명 나오는 정도 수준이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워. 코로나 걸리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서 마스크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논리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샘 조직이 다시 생겨나서 원상복구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제거되면은 다시 침샘 조직이 생겨나고 그런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원장님, 위에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서 더 갭이 커지지 않을까요? 뼈 흡수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요. 더 갭이 커지지 않는다,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6개월이 지나서 별 문제가 없으면 크게 뼈 흡수가 더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 라고 제가 8년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걱정해야 되겠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돼서요. 걱정은 되죠. 하지만 확률은 그렇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맨날 타고 다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건데, 이 질문을 한번 볼게요. 위에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서 갭이 어쩌고 뼈 흡수. 그럼 이 질문의 키워드는 두 개예요. 광대 갭, 그 다음에 뼈 흡수예요. 그러면 제 블로그 채널에 가셔서요. 여기 돋보기에다가 광대 갭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연관된 영상만 지금 키워드마다 대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설명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질문 주시면 저도 반복적인 얘기 계속 안 해도 되고, 또 매번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이 맨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네 라는 소리 안 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대뼈 수술한 지 10년 지나셨는데 뭐 욱신거리고 어쩌고 이제 막 그런 불편한 통증 이런 게 있대요. 근데 턱관절이나 비염 등 다른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한데 말이죠. 근데 이거 누가 진단해 준 거죠? 턱관절도 없고 비염도 없고 이건 의사가 해준 건가요? 이걸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살짝 불안했고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미세한 통증이 있다가 욱신거리다가 뭐 이틀 지나면 괜찮고 10년이 됐다? 그러면 광대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어요. 광대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 다음에 만약에 광대 때문이라면 CT 찍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욱신거림, 시린 느낌, 이거는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신경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CT 찍어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비염이나 턱관절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요런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저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는 룰아웃이라는 거를 해요.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턱관절이 괜찮은지 확인. 그러면 룰아웃 턱관절 질환. 그 다음에 룰아웃 비염.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제껴나가는 방식으로 진단을 해요. 근데 지금 요 과정에서 글만 보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요거 역시도 룰아웃 해야 되는 어떤 증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글만으로 제가 이거를 맞출 수 있다면 저는 100% 사기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 써줬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해서 제가 맞출 수 있다면 그건 연필 굴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정말 난해해요.
근데 CT 찍어봐야 되는데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뼈 문제일 수도 있고 고정한 플레이트나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CT 찍자는 거예요. 모든 뼈 수술의 진단의 시작은 CT예요. 그래서 CT 찍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요. 46세고요. 추석 때 턱끝 실리콘 보형물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추석 지났으니까 이미 지금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6cm 정도. 근데 6cm는 아니겠죠. 6mm겠죠. 영상 보니까 오히려 만역턱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 턱이면은 보형물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체부 볼륨이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여기가 훅 꺼져서 여기만 튀어나오면 흔히 말하는 마녀턱이 돼요. 지금 보면 입도 굉장히 나와 있고 턱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터넷으로 사진 2장 보내주신다고 제가 진단할 수는 없어요. 심하다 정도밖에 몰라요. 뼈 상태도 모르고 하악외소증인지 무턱인지도 모르고 사진 찍는 각도도 일단 일반적이지 않아서. 근데 궁금하시면 여기 무턱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제 채널에서 여기 돋보기에다가 무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턱에 관해서 써놓은 게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제목이나 뭐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나랑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 답변 일주일 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찾아서라도 다시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최소한 요거는 좀 하고 질문 주세요. 안 그러면은 맨 똑같은 얘기를 저는 일주일마다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자주 찾아보고 있는 한 명입니다. 우연히 들어와서 봤는데 블로그도 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블로그는 지금 한 6, 7년 됐는데요. 네. 질문을 남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겨봅니다. 전 윤곽 수술은 아니고 양쪽 볼 전체 이물질 제거 수술 받은 지 9일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물질 제거 수술이나 얼굴 지방 흡입이나 똑같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피부가 감각신경이 다쳐요. 심하면 운동신경도 다쳐요. 그 다음에 울퉁불퉁 뭉쳐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얼굴에 지방 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했는데 고무판에 갖다 댄 느낌이에요. 감각신경이 다쳤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 갈 수도 있어요. 얼굴 표정과 입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고 입꼬리 끝까지 당겨서 웃을 때만 살짝 걸리는 느낌. 이게 흉살이고 땡기는 거예요. 뭉침. 근데 뭐 이제 9일 됐는데 신경 손상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정도 되면은 그냥 어쨌든 이물질 때문에 수술 받은 분이라 제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지방 흡입을 받아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냥 여유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9일 차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땡기는 증상은 앞으로 2-3달 동안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만 참고하세요. 좀 궁금하시면 전에 영상 7월 달에 이렇게 길게 말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저는 코송용 수술한 지 일주일 지났는데요. 미간 부위에 붓기가 있지만 미간을 살짝 눌러보면 말랑한 붓기 말고 실리콘이 낭창하게 조금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미간 쪽이 눌리면 콧대 밑쪽 부분에 실리콘 끝은 들리는 게 살짝 느껴지고요. 지금 요 얘기만 보면요, 그냥 실리콘이 들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확인하려면 CT 찍어보면 돼요. 무슨 뭐 질문만 하면 CT 찍어보라고 그러죠. 근데 말로만 보면은 추측이 되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서로. 안 그러면은 계속 추측하면서 서로 궁금하고 누구는 그러던데 하면서 질문거리가 쌓이고 걱정은 더 올라가고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기 전에 그냥 CT 찍어보자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아무튼 들떠 있는 것 같고요. 시간 지나면서 붓기 내려가면서 실리콘 뼈와 밀착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서 CT 찍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꼭 밀착 안 돼도 문제 없으면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그쵸.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시겠지만 CT 찍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몰라요. 저도. 근데 지금 남겨주신 사진을 봤는데 모양 자체는 나쁘질 않아요. 근데 뭐 전체 얼굴 비율하고 지금 이 코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 모양만 보면
괜찮게 예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전체 얼굴이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이게 뭐 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너무 뾰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코 형태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너무 높여서 너무 길게 삐 빼놓고 해서 코끝이 빨간 거, 이거는 코끝을 너무 많이 높여 놓아서 억지로 높여서 그러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그렇게 빨간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궁금하고요. 당김 증상이 심하죠. 낮은 코를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서 길게 높게 만들었으면 당기는 거는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눌렀는데 뭐 덜컹덜컹 눌리는 느낌 낭창한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누르면 얘가 들리겠죠? 실리콘이 실제 이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얘가 들리겠죠? 얘를 누르면 얘가 튀어나오겠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꿀렁꿀렁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보고는 몰라요. CT 찍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요렇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쪽에 좀 더 가까운데. 근데 요렇다 해도 사실 크게 뭐 모양상 문제 없다면 뭐 꼭 재수술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CT 찍어서 지금 보형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사.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머리 풀고 다니거나 밝은 색으로 염색하면 절개창이 잘 보일까요? 절개한 부분 머리카락 안 나죠? 머리숱은 많은 편입니다. 스스로 커버할 수 없나요? 스스로 커버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 수술하고 지금 짠 자리예요. 여기 다. 거의 티 안 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에 이마에 예전에 이마 축소를 하신 분이어서 그 흉터를 다시 사용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요게 가장 흔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막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술에 한 달, 두 달째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달째 머리가 한번 싹 빠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 모습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거든요. 근데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데, 머리카락이 조금 두껍고 숱이 많은 분들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안 빠져요. 이분도 숱이 많고 머리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 숱이 많고 머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분도 숱이 많고 머리가 두꺼운 편이죠.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얇고 숱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번 쫙 빠지는 경우가 종종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머리 넘기면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뭐 바람에 날리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살짝살짝 보여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뭐 더 머리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는 살짝 몇 가닥씩 머리 심어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 봤습니다. 혹시 제 CT 사진도 포스팅 사진처럼 광대 갭은 보이지 않지만 각도를 달리하면 비슷한 크기로 단차가 보이는데 앞뒤 고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확실하게 유압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나요? 이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안 붙어요. 그냥 앞에는 붙겠죠. 여기 앞에는 붙겠지만 여기 체부 위쪽은 안 붙어요. 근데 지금 10개월 됐잖아요. 뭐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딱딱한 거 안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충분히 잘 붙었을 테니까. 아마도. 정 불안하면 병원 와서 한번 CT 찍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10개월 정도 됐으면 여기는 어느 정도 붙었을 거고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 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뼈 수술은 하고 나면 처음 수술 전, 수술 직후, 한 달, 세 달, 6달, 1년 이렇게 저는 6번 찍는 걸 원칙으로 해요. 물론 중간에 환자가 안 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니까. 환자도 보면서 CT 찍어서 오실 때마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예전 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려요. 변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걸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수술하고서 인터넷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도 제대로 시원하게 못 듣고 찍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기회비용 시간 그 감정 소비 시간 낭비가 수술비 몇 푼보다 훨씬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병원 찾기보다는 꼭
확인시켜주는 병원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정신건강과 광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딱딱한 거는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시려면 CT 찍어서 보고 그냥 식사하시고 핀 제거도 생각해보고 그러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위 사진처럼 저도 강남역 치과에서 양악 수술한 후 한쪽 아래쪽 근육이 아예 안 움직입니다. 입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말씀은 인체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니 특별한 치료하지 않아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악하면서 또 어떤 핀 박는다고 여기에 구멍 내는 경우 있거든요. 익스터널 픽세이터라는 걸로 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 이 구멍 냈을 때 이게 신경을 건드렸으면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몇 번 봤는데 없진 않아요. 근데 흔한 건 아니에요. 3, 4개월 차인데도 여전히 사진과 같은 모습이라 힘드네요. 근데 사실 운동신경이 다쳤을 때는 딱히 뭐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몰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의학적인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 궁금하시면 대학병원 신경과를 가서서 신경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신경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건지, 아닌지, 아니면 잘린 건지, 포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과 가서 검사하시면 돼요. 인터넷 보고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봤자, 뭐 누구는 괜찮다고 누구는 안 괜찮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한 달, 두 달 시간 보낼 필요 없다니까요. 차라리 번거롭더라도 대학병원 가서 신경과 검사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제가 CT 찍으라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신경은 CT 찍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힘드신 거 이해하는데 걱정하고 인터넷 보지 마시고 대학병원 신경과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강사라 되게 궁금해요. 저 영어 진짜 못하고요. 다 까먹었어요. 저 외고 나왔거든요. 독일어 전공했었는데 한때는 독일어가 더 편했어요. 영어보다. 그리고 영어는 안 쓰고 그냥 산지 하도 오래됐더니 요새는 말하려면 답답하고요. 맨 보는 게 의학 논문만 보다 보니까 읽기는 그럭저럭 변화가 없는데 말하기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요새 진짜로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요새. 영어 강사시구나.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안면 윤곽, 노블캡, 코, 두상 성형 이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네. 요거랑 요거랑 뭐 다 같이 하는 거 가능은 한데 이제 하루 종일 하겠죠? 대신에.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 힘드시겠다. 의사도 조금 힘들겠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환자면 저는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하라고 권할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환자분 얼굴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낮에 밝은 미용실 거울에서는 얼굴 윤곽이 부해 보이고 넙대대 보이는데 집에 밝은데 거울에서는 얼굴이 갸름하고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 자기 얼굴인가요? 두 곳 전부 밝은 곳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울이요. 옷가게에 있는 거울은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길게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거울마다 왜곡이 있어요. 완전 평면 거울이 없고요. 약간 왜곡을 만들어서 그 예쁘게 보이는 거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은 전면 거울이고 집에 있는 거울은 약간 기울어진 거울일 수도 있어요. 거울이 정면으로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랑 달라요. 기울어져 있으면 길어 보이잖아요. 사진 다리 찍으면. 그런 것처럼 좀 달라요. 그래서 거울 방향 각도 또 실제 거울이 왜곡이 있는 거울인지 아니면 평면 거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이 계량형 된 것 같은데 턱끝도 줄인 건가요? 네, 예민하신데요. 턱끝도 살짝 길이 줄인 거예요. 옆에 살짝 만들면서 턱이 길어 보여서 턱끝 길이도 살짝 줄인 거예요. 중안면부가 긴 얼굴인데 작은 얼굴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이 경우 어떤 수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중안면부가 길면요,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우리가 중안면부 길이를 줄이는 수술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길면 중안면부 길이를 줄이는 수술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에 미용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걸 덜 보이게끔 하는 약간 눈속임
캐모플라지라고 하는데 그런 수술을 우리가 조금 권해볼 수는 있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한이 있을 뿐이에요. 코 길면 답 없지 않아요. 턱이 길면 줄이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요. 중안면부가 긴데 이게 넓으냐 좁으냐, 눈, 코가 몰렸냐, 뭐 벌어져 있냐, 눈이 크냐 작냐, 입이 크냐 작냐, 코가 기냐 짧으냐, 넓냐 좁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얼굴 길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얼굴 길이는 지금 세 개가 똑같거든요. 근데 돌출 정도에 따라서 이 보이는 모습이 훨씬 다르죠. 이런 환자는 중안면부가 길다고 느낄 거고요. 이런 환자는 중안면부가 짧다고 느낄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긴 건지 길어 보이는 건지에 대한 그 고민부터 돼야 돼요. 나는 중안면부가 길어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게 의사가 분석한 건지 본인이 거울 보고 결정한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이가 똑같은 얼굴도, 실제로 똑같은 얼굴도 요렇게 세 개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면적인 얼굴, 볼록한 얼굴, 오목한 얼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얼굴 인상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허리 골절로 고정되어 있는 티타늄 핀도 5년 지나면 제거하기 까다롭거나 힘들까요? 쉽지는 않지만 제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뭐든. 근데 의사가 힘들어요. 코 실리콘 0.5mm 깔았고, 코 실리콘 0.5mm는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mm부터 보형물은 나와요. 0.5mm짜리 실리콘은 없습니다. 코끝 3mm 비진격 지지대 연장 둘 다 있는데 전체 제거 시 모태코 비슷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답드릴게요. 제 코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박리만 해서 열었다 닫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보다 낮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코 연골, 그 골격을 유지하는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골끼리 연결되어 있는 약간 섬유질 같은 단단한 구조들이 있는데 박리를 하는 순간 그게 다 깨져요. 그러면은 지지를 못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그냥 열고 닫기만 해도 코는 낮아져요. 그런데 하물며 연장하고 실리콘 넣고 넣었다 뺐는데 다 빼면은 될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래요. 코는 열고 닫기만 해도 낮아져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만들려면 뭔가 조작을 해줘야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양악 후에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면에서 관자놀이와 광대 밑이 꺼져 보이는데 양악 전에는 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양악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대부분은 양악하고 이 악간 고정이라 그래서 이걸 묶어 놓죠. 고무줄 같은 걸로.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묶어 놓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다물고 씹는 걸 못해요. 그러면 저작 활동을 잘 못하면 관자놀이에 있는 측두근이 꺼지고요. 이 교근이 꺼져서 광대가 더 상대적으로 나와 보여요. 이게 광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랑이 꺼지는 거예요. 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꺼지고 얘가 꺼지니까 얘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양악한 분들이 대부분이 느끼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대를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양악하시고서 정상적인 식사하고 저작활동 하시고 체중 유지 잘 하신 상태에서도 꺼져 보인다면 그때 가서는 광대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광대 수술은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 수술 받고 가는 경우 몇 개월 정도 간격을 두어야 될까요? 코 수술하신 선생님이 뭐 이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기간에 오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한 3, 4주 지나면 괜찮은데 또 코 수술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코 수술 선생님이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시점에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게 한국말이 좀 이상한데요. 손님의 광대가 비대칭이냐고요? 예, 비대칭이에요. 네. 굉장한 비대칭이죠. 여긴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뭐, 이상한 건 질문은 아닌데, 비대칭이죠. 네. 참고 잘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술 받고 땡김이 병원에서 한 달 정도 하라고 하잖아요. 요 두 가지 이유로,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하나는 땡기미를 하는 이유. 첫 번째, 살과 뼈가 잘 붙도록 하는 처짐 방지.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압박을 해서 붓기를 줄이는 이런 목적. 맞아요. 그런데 환자분이 모르는 게 계셨어요. 땡기미가 혈이 안 차오르도록 처음 일주일 동안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붓기 가라앉히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말도 맞아요. 땡기미하고 있을 바엔 차라리 온찜질을 하거나 산책하는 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말도 맞아요. 물론 병원에서는 전자 못지않게 후자들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땡기미를 윤곽수술 처음 한 달 동안 처짐 방지용으로 하루 종일 못해도 적어도 취침 동안 하고 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후부터는 착용을 중지해도 괜찮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는 수술 3일까지는 풀지 말고 가만히 유지하라고 해요. 어지간하면. 왜냐면 3일 정도까지는 지혈 목적이 가장 크고요. 붓지 말아라 라는 게 커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저는 환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했다 1시간 풀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풀어줘야 붓기가 빠져요. 예를 들면 저 아무것도 수술 안 하고요. 제가 땡기미를 하고 오늘 밤에 잤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붓고요. 눈이 이렇게 팅팅 부을 거예요. 왜냐면 얼굴의 붓기는 여기로 빠져요. 림프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밴드를 하면 얼굴에서 다 붓기로 남아요. 그래서 땡기미를 계속 하고 있는 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제가 전에 도산공원 갔을 때 봤는데 어떤 친구가 땡기미를 하고 도산공원을 막 파워워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바보짓이에요. 절대 붓기 안 빠져요, 그거. 하고 풀고 하고 풀고를 하시고 운동할 땐 푸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서 빠지게. 대신에 집에 있을 때 그냥 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럴 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잘 때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잘 때 하면 아침에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냥 살짝 얹어만 놔라. 땡기지 말고 그냥 얹어만 놔라. 요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헐렁한 바지 입었을 때처럼 그 정도만 해야지 꽉 끼는 청바지 스키니 입었을 때처럼 압박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엄청 부어요. 그래서 땡기미는 했다 풀었다가 원칙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서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써놓은 거 다 맞아요. 근데 틀린 게 하나가 있는 게 했다 풀었다를 잊으신 거예요. 하고만 있으면 절대 붓기 안 빠져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걸으세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붓기가 빠져요.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2가지만 해드릴게요. 하나는 3일 지나면 밴드는 했다 풀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있지 말아라. 마스크 쓰고 밴드 하고 나가라. 그리고 카드는 집에 놓고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 가서 차라리 카트를 끌고 한 2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뭐 런닝머신 올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백화점에 마스크 쓰고 지하 식품 매장부터 꼭대기 가전 매장까지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운동량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붓기도 잘 빠져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밴드 꽉 하고서 집에서 TV 보면서 미용수 빨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붓기 빠지는 약 한약 따라 먹고 호박즙 먹고 배 나오고 살찌고 붓기 안 빠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얼굴 가로 면적 때문에 광대 재수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블로그 링크를 주셨는데 이게 뭐 본인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후방 광대 수술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대를 많이 줄인다고 얼굴이 작아지냐는 거예요. 가로 면적이 크다고 광대를 많이 줄인다고 그게 줄어드냐는 거죠.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 공부하는 인터넷으로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무튼 요 질문 여기 링크는 어떤 선생님의 블로그 글인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광대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뼈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광대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온 양이 상당하죠?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광대뼈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게 다 광대라고 생각하고 가로 면적 얘기하시는데 광대뼈는 여기에서 얼만큼 있나 한번 보세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 폭, 요만큼. 여기는 광대뼈가 아니에요. 여기도 광대뼈가 아니고요. 그럼 광대뼈 여기밖에 없어요. 요 광대뼈 요거밖에 없어요. 요 뒷광대 줄인다고 얼굴 폭이 줄겠어요? 그 블로그에서 나온 글이 뭐 여기를 줄인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환자분 광대 수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광대 수술하는 방식을 그냥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요. 실제로 광대 수술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절골하고 여기 L자 절골하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사선 절골을 해요. 그러면 고개 들어서 놓고 보면 여기만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 광대를 안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밀어넣고 밀어넣고 밀어넣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도 삐뚤어지지 않게 이 정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드는 게 광대 수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뒷광대라고 하기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툭 잘라 갈아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아내고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박는 방식을 저는 택해요. 그럼 앞서 그 블로그에서 적어주셨던 방법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건 뒷광대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광대 수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분의 수술 모습을 전후를 보여드리면 이게 전이고 이게 후예요. 그래서 여기 절골하고 여기 와이어하고 플레이트 가능한 한 이쪽 위쪽에 박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고정해주고 지금 고개 들어서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줄여들고 여기 일자로 이렇게 고정하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그게 별반 새로운 뭐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고 있고 이게 뭐 대단히 무슨 신기한 뭐 그런 방식이 아니다. 뭐 뒷광대 후광대 뭐 말이야 뭐 좀 그럴싸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얘기를 모르는 단어로 이해하니까 힘든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용돈 받는데 엄마 사전 사게 돈 좀 줘. 10,000원만. 엄마 콘사이스 사게 10,000원만. 엄마 딕셔너리 사게 10,000원만. 이렇게 돈을 빼내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단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다른 건 줄 아는 거죠. 사전, 콘사이스, 딕셔너리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 인터넷의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고서 접하면 이게 다른 건가 보다. 이게 새로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너무 노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본 김에 말씀드리면 광대 많이 나와 있어서 광대 꽤나 많이 줄인 편이고요. 그래서 광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사각턱도 심해서 사각턱 줄였고 근데 턱은 짧고 전진량 부족해서 여기 앞에 살짝 보형물 하나 만들어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던 광대 양쪽 다 줄여놓고 사각턱 자르고 앞에 보형물 하나 살짝 넣어준. 그래서 갸름하게 조금 대각선 방향으로 나왔고 앞으로 조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수술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요렇게 저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광대를. 그래서 뭐 뒷광대네 뭐네 어쩌네 뭐 후광대네 이런 용어에 너무 모르는 단어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글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턱 수술은 젊었을 때야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근데 나이 30대 지나봐요. 리프팅에 몇천 쓰고 결국 안면 거상합니다. 이거 인터넷 보고서 수술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짓 하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죠. 정말 답답해. 아니 그러면 나는 66세 리프팅 하러 오신 분한테 왜 윤곽 수술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뭐 본인이 해봤나? 본인이 의사인가? 아니면 본인이 해봤는데 본인이 경험이 일반화돼서 남들도 그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그냥 수술시키려고 이런 걸 감추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아니 살은 안 늙어요? 뼈가 없어서 뭐 노화가 금방 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본인이 안 하면 되지. 뭘 하겠다는 사람 말리기까지 굳이. 그러니까 이런 말 듣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딱 수술하고서 볼 쳐져서 걱정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 보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좋아요 따봉 누르고 가는 거죠. 참 답답해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서 볼 처짐에 리프팅에 몇천 쓰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윤곽 수술 효과 못 볼 사람들이 수술하고서 욕심부리다가 리프팅하고 본인들이 인터넷 찾아서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하고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몇천 쓰고 이 스토리가 자체가 인터넷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의사한테 진단 받으세요.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는데 욕심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에 하고 나서 문제 생겼다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서 이렇게 리프팅에 몇천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는 것만 잘 찾아서 하시길 바래요. 욕심에 도움 안 되는 거 남들 했다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콧대 수술하는 것처럼 안화상윤기 수술할 때 보형물도 미리 단위로 선택할 수 있나요? 정해진 미리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랑 상의를 해서 여기 몇 미리 할까 여기 몇 미리 할까 이렇게 상의하고 정해요. 부위마다 두께가 다르니까 뭐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몇 미리쯤 할까 여기는 몇 미리쯤 할까 여기는 몇 미리쯤 할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환자랑 상의해서 결정해요. 제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마와 정수리 보강하고 싶은데 흉터는 어찌할 수 없는 건가요? 아까 흉터 얘기 위에서 한번 드렸죠? 뭐 이렇게 이쁘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렇게 예쁘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렇게 괜찮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두 달째 이렇게 한펑 빠져가지고 사람 가슴 철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영상에서 노블캣과 코송형 중 코송형을 먼저 하시라고 하셨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노블캣을 먼저 하고 나서 높아진 코 바닥과 완만해진 콧볼 코끝 경사에 맞춰서 코 수술로 코끝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렸죠.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가 노블캣 쳐보시면요. 비슷한 얘기들이 쭉 있어요. 저는 결론을 제가 내렸잖아요. 이런 질문이 되게 저는 지쳐요. 코 먼저 하고 오세요 라고 제가 결정을 드렸거든요. 근데 노블캣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 코 먼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서 본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논쟁 되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귀 밑에 턱에 보형물을 넣는다면 마스터 절제도 하게 되네요. 절제는 하지 않고요. 여기 뼈에서 박리만 해요. 그리고 여기는 묶어줄 수가 없어요. 시야가 안 나와요. 영상의 설명은 턱끝 설명이고요. 여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묶어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얼굴 지방흡입 이식받고 2일 차인데 오른쪽 입꼬리가 안 내려가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억지로 힘을 주면 오른쪽 아래 볼 쪽 부들부들 떨리는데 신경 손상이 많나요? 2일 차면 신경 손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 보면은 아직 신경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여유 갖고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얼굴 지방흡입이나 이식받고 맨날 이런 얘기로 하지 말라고 하는 수술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수술인데 그걸 하고 저한테 질문 주시고 신경손상 또 질문 주시고 무슨 경우죠?
2일 차면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여유 가져보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러는 거 보면 신경이 손상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놀랐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잘 손상 안 돼요. 주로는 감각신경이에요. 여기도 신경 손상 한번 쳐보시면 비슷한 얘기 되게 많거든요. 슈링크하고 입술 감각, 운동신경 손상 뭐 별 얘기 다 있죠.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한테 질문 주시기 전에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 다 있는데 또 막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곽 3종한 지 9개월 된 사람인데요. 이제 와서 저는 뼈보다 살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고 느끼는 게 문제죠. 몸은 진짜 말랐는데 얼굴만 통통하고 윤곽 수술 후에 윤곽 주사도 별 도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 밑엔 지방이 없고 팔자 위엔 살 많고 살 때문에 옆으로 넙대대하고 뚱뚱하고 웃으면 진짜 뚱뚱한 육각형이 돼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야 하나 지방흡입을 해야 하나 둘 다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제 얼굴이 너무 싫어서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해주셨으니까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9개월 정도 됐으면 병원에 한번 오시겠어요? 얼굴 보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대신에 수술 전 CT랑 사진 좀 가지고 오세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그거를 갖고 오시면 제가 두 개를 지금 9개월 된 사진하고 CT랑 수술 전에 사진이랑 CT랑 딱 두 개 하고 보고 비교해서 환자분한테 객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1 학생인데 무턱 때문에 교정을 해서 무턱이 좀 나아지고 지금은 근데 교정으로 무턱 나아진다는 분들 가끔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정으로 무턱 좋아지는 거는 돌출입 아주 극소수의 환자에게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무턱 나아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정을 쉬고 있어요. 20살이 되면 다시 무턱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무턱을 교정해도 일반인 턱처럼 될 수 없을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CT 찍어보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말로만 보시면 안 돼요. 본인은 심하지 않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요. 턱이 조금 들어가 있다 표현이 맞을지는 지금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정교합이 있다 하시면 또 판단 변수가 또 생겨요. 그리고 교정으로 맞췄다고 나는데 돌출입이 있다는 거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개방고압이 있었다가 교정으로 맞췄고 돌출입이 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사진 찍어도 무턱인 게 부각되어 보이진 않는데 무턱 수술이 망하거나 부작용 일으키는 경우는 많나요? 그렇게 무턱 수술이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되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수술이 어쩌고 저쩌고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수술이 필요한 무턱인가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어쨌든 개방교합 때문에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마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병원 한번 오셔서 CT 찍고 모습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1이면 수술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시험 끝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간 되실 때 병원 오셔서 CT 찍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윤곽 수술을 5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입을 크게 벌리면 틱틱 소리가 나요. 고정핀 소리인가요? 이 소리도 되게 많이 듣죠? 소리가 나면 고정핀 아니면 뭐 부러졌나 분류압이나 이거 굉장히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광대가 아프진 않아요. 수술한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서 CT 찍어봤는데 고정핀이 많이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틱틱 소리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고정핀 소리가 맞나요? 악관절 소리는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본인이 고정핀 소리가 맞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가요? 저한테 CT라도 좀 보여주시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위치도 조금 알려주시고 해야 제가 답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틱틱 소리면은 이거는 핀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악관절 소리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것도 영상에 이렇게 광대 수술 턱관절 치면은 저번에 한번 영상 4월 달에 되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영상에 그 소리 나요, 아파요 이거 갖고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2시간 넘게 떠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뭘 질문 주실 때 저한테도 정보를 주셔야 돼요. 본인이 느끼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릴 때는 턱이 안 갈라져 있다가 살찌고부터 갈라진 거면 살 빼면 돌아오나요? 살 빼면 돌아오나요? 그리고 턱 부분 살을 귀 쪽으로 당겨주면 운동을 하면 약간 나아지는 것도 있어요. 살이 처진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어릴 때라는 게 뭐 몇 살 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춘기 전에는 안 갈라져 있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갈라졌다 그러면 뼈가 변형이 온 거고요. 뼈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엉덩이 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턱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엉덩이 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남성성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턱 모양인데 이게 뼈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로그에다가 엉덩이 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 채널에 이렇게 엉덩이 턱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어릴 때가 사춘기 전이면 사실은 뼈 문제라고 보고요. 이 어릴 때가 사춘기 이후라면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형사 콜럼보처럼 글자를 암호 해독하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되게 힘들어요. 약간은 지치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몇 살인지, 지금은 몇 살인지, 살은 몇 킬로가 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서 또 예전 모습을 보지 않고서 제가 답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중에도 광대 수술 가능해요. 엊그저께도 교정하고 있는 친구 광대 수술했는데요. 뭐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광대 수술하고 교정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봐도 돼요. 신경 안 쓰시고 편하게 수술 받으셔도 돼요. 성형은 0.1mm 차이도 변화가 보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 이런 질문 정말 힘들어요. 스타킹 2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맞는 말인가요? 제가 전에 이런 말 드린 거 있죠. 등산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나요? 맞는 말인가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냐? 그럼 키 커진다 라고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말 두께만큼 커져요 라고 말할 거예요. 다만 누가 알아봐요? 그게 저도 사람이니까. 양말 두께만큼 키 커진다고 누가 알아볼까요? 티 날까요? 본인은 느낀다고 하면 할 말 없죠. 0.1mm 차이를 변화가 보인다고요? 글쎄요. 이거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80에 70kg 사람이 65kg로 빠면 5kg 빠지면 얼굴형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잔지 남잔지도 다르고요. 또 180에 70이라도 이렇게 퉁퉁한 사람이 있고 근육 골격이 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힘들어요. 무슨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넣는다면 눈썹뼈에 튀어나온 위치를 엄청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가능은 하지만은 굉장히 이질감이 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가능은 하겠죠. 굉장히 어색하고 이질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 주셨던 분한테도 제가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 수야 있죠.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광대 수술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붓기는 많이 빠졌는데 웃을 때 근육이 부은 것처럼 부자연스럽네요. 3개월 넘었으면 아직 한참 뭉쳐 있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참 뭉쳐 있을 때예요. 이것도 아직 붓기인 걸까요? 그쵸. 붓기라기보다는 뭉침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저는 흉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거죠. 자꾸 움직이시면 돼요. 그냥. 뭉툭한 듯 감각이라 이건 부어있고 뭉툭하면은 부어있죠. 그러니까 부어있고 흉살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감각도 좀 먹먹하죠. 붓기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흉살이에요. 뭉침. 그게 더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ASO 하면서 원래 턱보다 더 길어지고 인중도 길어지고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이 된 것 같고 턱선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합니다. ASO랑 턱선은 관계가 없는 수술이에요. 사실은 ASO 하면서 턱을 자르거나 뭔가를 또 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는 것보단 옆으로 보면 굴곡 생기고, 그러니까 턱을 잘랐네요. 뭐 전진술을 했든 뭐 사각턱을 잘랐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아래로 처진 것처럼 뭉툭해서 무거워 보이고 이중턱도 생겼어요. 그럼 턱을 좀 잘라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다시 이쁘게 할 수 있는 건지요. 환자분 얼굴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만 들으면은 어떻게 생긴 분인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한테 준 정보라고는 ASO 했다, 뭐 인중도 길어졌다, 해골바가지다, 턱선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굴곡도 생겼다, 어디에 어떤 굴곡, 튀어나왔냐 꺼졌냐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처진 것처럼 뭉툭해서 무거워 보이고 이중턱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뼈 모습이랑 살 모습이랑 매칭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전 모습이 어땠길래 어떤 수술을 했길래 이렇게 된 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도움을 원하신다면 이 ASO랑 수술하기 전에 CT랑 사진을 받아서 병원으로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지금 모습하고 예전 모습하고 비교해서 환자분한테 객관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말하면 솔직히 환자분 어떻게 생겼는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두피절개 킥광대에 2달 차인데 한쪽 관자놀이비 심하게 튀어나와 보여서 영상 찾아봤는데 수술 도구들 지나가면서 내부 상처 때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붓기와 멍이에요. 그래서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두피절개 킥광대면은 이 킥광대가 어떻게 된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뼈가 어떻게 잘리고 이상하게 잘렸을 수도 있어요. 꼭 CT 찍어보세요. 2달인데도 아직도 부어있고 뭐 그렇다면은 이거는 꼭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킥광대 수술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른 킥광대인데 진짜 무지막지한 수술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수술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CT 찍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자 사각턱 수술하고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귀밑각을 거의 안 남기다시피 절골되어서 사각턱 재건 고려 중에 있습니다. 길이 디자인 모양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이 정하는 거예요. 제가 가이딩은 조금 해드리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환자분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턱관절 환자도 턱끝 전진술할 수 있나요? 참고로 무턱에 턱관절이 꼬챙이만큼 조금 남아 있습니다. 딱 봐도 뭐예요? 무턱에 턱관절이 꼬챙이만큼 조금 있다. 그러면 이거 뭐죠? 무턱에 턱관절이 꼬챙이만큼 남아 있다. 이거 하악외소증이에요. 딱 봐도. 근데 하악외소증인데 턱끝 전진술을 한다고요? 절대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악외소증은 턱끝 전진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한 3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질문 주시죠. 그래서 제가 하악외소증이라고 여기 한번 치고 이 내용을 쭉 보세요. 특히 요거를 보세요. 꼭 보세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영상에 나타나는 그 많은 환자분들처럼 이 턱끝 전진술 하고 모양이 이상해져서 저한테 또 오십니다. 그럼 2번 고생하세요. 지금 딱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딱 봐도 하악외소증이에요. 2번 고생하지 마시고 이 영상 여기서 검색해서 하악외소증이라고 검색해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객관적인 얘기를 좀 들으세요. 차라리 지금보다 더 고생문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환자분 같은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저는 뭐 무턱 보형물 넣었다가 오시는 분, 전진술 했다 오시는 분들이 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병원 오세요. 그러면 좀 조언 드릴게요. 사각턱 재건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 남깁니다. 사각턱 재건 수술 한쪽만 가능한가요? 한쪽만 충분히 가능하죠. 한쪽만 가능한데 뭐 그쪽에 필러 맞고 재건받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근데 필러를 맞으시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수술하기 전에 재건받기 전에 필러는 다시 다 녹여야 돼요. 그래서 녹는 필러로 꼭 맞으세요.
그리고 저는 안 권해요.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어차피 뺄 거 굳이 왜 돈 아껴야지 왜 낭비해요. 그리고 수술 전에는 이 필러는 무조건 녹여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지 줄일 때 신발을 딱 정해진 높이에서 바지를 줄여야지 정확하게 줄여지잖아요. 근데 뭐 힐 신고 구두 막 키높이 구두 신고서는 바지 줄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참고하세요. 필러 맞는 건 상관없어요. 당장 그래도 보기 흉하니까 시간 안 되고 그러니까 필러 좀 맞고 지내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재건 수술을 할 때는 필러 다 녹여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